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임기 4년을 잘 마치고 서울교육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교육의 수장이 자주 바뀌면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안정적인 교육감을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강서 특수학교를 추진하면서 장애인 학부모의 눈물을 봤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님들의 한숨도 보았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이런 학부모님들의 한숨과 기대와 눈물을 씻어드리기 위한 조용한 변화가 그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4년 이러한 조용한 변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희연 후보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후보의 순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도 보수 후보 박선영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서울교육,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어제 용산에서 4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교육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 건물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진 설계되어 있는 학교 거의 없습니다. 학력은, 특히 서울시 학력은 전국 꼴찌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청렴도 2015년, 2016년에 전국 꼴찌였습니다. 반면에 서울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교육비는 전국의 최고입니다. 다른 지방은 한 달에, 1년에 한 달에 29만 원을 내는데 서울 시민들은 39만 원을 내고도 이렇게 교육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서울 교육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영 후보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달 후보의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유일한 탈정치 후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조영달입니다. 여기 두 분, 조희연 후보는 진보 후보, 박선영 후보는 보수 후보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 진영의 선거가 아닙니다. 왜 교육감 선거에 기호가 없겠습니까? 교육감은 정치인도 정당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분은 교육감 선거를 보수와 진보의 정치 싸움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육감 선거가 변질되면서 교육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외고, 자사고도 그렇고 혁신학교도 그러합니다. 어제 정책이 오늘은 없어지고 내일은 또 바뀝니다. 이래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육을 위해 이번 선거에 나섰습니다. 40여 년을 계속 학교를 연구하고 교육 현장을 이끌었습니다. 저 조영달은 선거를 위해 교육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제 서울교육을 정치에서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회적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1분 30초 이내로 시간 지켜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교육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올해 고2부터 이들 학교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수인재 양성 차질과 교육 선택, 자유권 침해, 그리고 강남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목고와 자사고 피해자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우수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박선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조희연 전 교육감 현 후보께서 외고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하시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조 후보는 당신의 두 아들을 모두 외고를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외고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16명 가운데 11명의 자녀들이 외고 자사고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 모두 초, 중, 고를 전부 공교육에 맡겼습니다. 자, 외고 자사고를 없애면은 대한민국 교육이 상향 평준화 될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향 평준화돼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만 학업 성취도 조사를 잘 안 하고 있지 세계 70개국에서는 전 세계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사라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엉망입니다. 하향 평준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희연 후보께서는 혁신 학교를 만들어서 자사하고 외고를 능가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지난해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외고 자사고를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를 외고 자사고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세계 수준의 학교가 될 수 있는 학생 선택권, 그다음에 학생은 네.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를 주겠습니다. 네, 박선희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영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두 분의 해법에 사실상 반대합니다. 조희연 후보께서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사실은 다양한 가능성을 부정하고 획일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선영 후보님의 주장은 아이들을 줄 세우고 모든 학생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자는 것과 유사합니다. 두 분은 교육을 정치로 보는 것입니다. 이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의 의미를 교육을 정치에서 구하려는 사람과 이에 예속시키려는 사람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한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 해법은 이렇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특목고 자사고는 유지해야 합니다. 또 그러나 과도한 입시 폐해나 사교육의 문제를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학교의 철학과 인재상에 따라서 학생을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아서 좋은 대학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과학고와 영재고도 수월성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을 일반 고등학교에서 위탁교육케 하면 사실상 고교 입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입시를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을 원천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학의 설립 목적과 학생의 선택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문제는 이런 중등학교 교육의 전체의 정상화 틀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네, 조영달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이어서 조희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자사고나 외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어느 학교에 가든지 질 높은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서열화시키는 거죠. 보통은 특목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로 서열화시켜서 일반 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마치 고등학교를 우열반 편성하듯이 해서 우수한 학생들은 모으고 그렇지 않은 학생 따로 모으는 이런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자사고 문제를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이런 질 높은 교육을 모두가 받아야 된다는 견지에서 제기를 했고 지난 대선에서 남경필, 유승민 보수 후보시죠. 두 분이 외고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자사고 외고 폐지가 지금 국민적 의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의 학교만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든지 모든 우리 서울의 고등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고등학교 체제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희연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4년 전인 2014년 불행했던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최대의 시대적 책무는 안전교육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이것을 저는 최대의 과제로 삼고 지난 4년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수학여행과 연수, 그리고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가 없는 안심 서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먹거리 안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환경 급식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없는 안전한 식재료, GMO 없는 안전한 식재료를 확대 공급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황폐화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책무입니다. 저는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아이들의 교육의 중심에 공교육을 확고히 세우는 것, 이것을 저의 책무로 지난 4년간을 지내왔습니다. 창의적인 교육, 학생들의 소질과 개성을 살려가는 교육, 어떤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즐거운 교육, 이것이 조희연의 혁신교육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선도하는 혁신학교는 189개로 한 3배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구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혁신교육지구를 제가 시작할 때는 2개 구청에서만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2개 구청에서 11배가 늘렸습니다.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울교육은 얼마든지 큰 변화를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용하지만 정말 그 변화가 누적될 때 서울교육이 변화한다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혁신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들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의 안성맞춤 교육, 중학교의 아이들의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협력종합예술,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은 지식 중심, 암기 중심, 성적 줄 세우기가 아니라 창의성을 개발하고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미래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학교 가기를 아이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서울시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이 연령대는 전부 대한민국 국보 1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남대문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후속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정책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조 후보께서 당신의 저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저에 대한 공격을 먼저 하셨는데요. 우리 서울 교육을 세계 1등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올리는 방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발권을 주겠습니다. 이것을 과거 회귀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21세기에 무슨 과거 회귀형이겠습니까?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학생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불안합니다. 교사들은 자긍심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4년 동안의 조희연 후보의 성적표입니다. 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체 서울 전 지역에서의 학교 선택권을 줌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희망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체제로 갈 것입니다. 본고사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질문 나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많습니다. 곧 없어져야 하지만 학부모들과 그리고 동창들의 반발 그리고 역사성을 생각해서 폐교를 시키지 않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24시간 돌봄 학교로 기숙학교로 만들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융복합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21세기 IT 최대 강국인 대한민국이 AI 시대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융복합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바로 취업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는 우리 미래 인재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학교 시설 만들고 학교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급 수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학교가 폭력을 넘어서서 성폭력까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는 성폭행이 지금 조희연 교육감 4년 동안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학교가 폭력 없고 성폭력 없어서 학교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민주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부모가
사교육 걱정 없고 불안하지 않고 학생들은 꿈을 키울 수 있고 교사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말 판타스틱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네. 학교가 될 것입니다. 네, 예, 그 정책 발표 전에 이게 정말 제가 이 수준 낮은 정치인하고는 제가 상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다가 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정치를 하시면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약의 제안은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후보의 공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저의 공약과 유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차마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건 정말로 뭐랄까요, 공약을 좀 그 뒤에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후보께서 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자문이었으니까 저 자문을 잘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모두 저의 아바타인 것입니다. 이 점을 후보님들께 시민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공약집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험난한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만은 그냥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40년 동안 교육을 위해 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29의 서울대학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범대학 학장도 거쳤고 또 세계 사범대학 학장회의의 의장도 역임했습니다. 제 중요한 연구 분야는 교실 수업과 학교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발탁돼서 최연소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당시에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줄여서 오늘의 토론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또 당시에 교사까지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당시 정부가 추진 중이던 교사 성과 연봉제에도 맞섰습니다. 또 5.5 학제 개편도 지난해 말씀을 드리기도 해서 우리 교육의 큰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사범대학의 부학장으로 있는 동안은 인터넷 스쿨도 만들어서 저희 우리나라의 온라인 교육의 틀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 운영위원장도 거쳤습니다. 정말로 저는 교육을 이해하고 또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실제 업적도 낸 사람입니다. 국정 경험과 교육 경험을 가진 정책 실현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1, 2학년의 영어 허용, 자사고 외고의 존속, 원종일 돌봄, 인공지능 가정교사, 초중등학교의 기초 역량을 모두 학교가 보장해주는 학력뿐만 아니라 체력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색은 꼭 빼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임기를 후보.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정치색을 빼기 위한 특별 기부도 제안을 3분 했습니다. 다 쓰셨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가 많이 부족한데 그런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과 연계되어 삶의 터전에서 직접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더 넓은 교육의 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이 특성화고를 다니는데 뭐 전공을 살려주신다든지 아니면 현장 실습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 시간이 많아져서 좀 뛰어놀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악기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마다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배치해 주셨으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나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육 현장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위해서 자율학기제를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서울 미래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서는 제가 대략 보니까 2014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쭉 지속돼 나왔습니다. 그 서울 미래학교 연구학교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예. 몇 곳이죠? 지금 미래학교는 이제 가장 선도적인 게 창립여중입니다. 창덕여중. 한 곳이지요. 창덕여중에 예, 됐습니다. 제가 예. 그 사실상 조 의원